막스의 사상인 변증법적 역사적 유물론에서 역사적 유물론은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한 역사 인식이며 여기에는 주체의 범주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역사는 역사를 만드는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적 행위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이것은 독일 이데올로기 저자들의 견해를 원용할 것도 없이 자명한 일이다. 95, 91페이지 신남철 역사의 발전과 개인의 실천 역사 철학 37쪽.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녹음되지? 40분 57초 41분에 다 돼가네. 전제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독일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간의 실존 및 모든 역사의 첫 번째 전제, 즉 역사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이 살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전제를 확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 96. 칼 막스 최인호역 독일 이데올로기 막스 엥겔스 저작 선집 1 박종철 출판사 1992 208쪽. 이 전제는 세계사를 단순한 자연사로 파악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사적 유물론에서 모든 인류사는 자연법칙처럼 관철된다는 강한 도식성이 나타나고 있다. 자연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경제발전 법칙은 사람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경제발전 과정을 반영하는 객관적 교율이다. 인간은 이 교율을 발견하고 인식하며 이에 의거하여 그것을 사회를 위하여 이용하며 어떤 교율의 파괴적 작용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며 그 작용 범위를 제한하고 자기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다른 법칙에다 광활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교율을 소멸시키거나 새로운 경제 교율을 창조해낼 수는 없다. 92페이지 97 스탈린 소련 사회주의 경제 문제 스탈린 선집 샤 베이징人民出版社 1979 541쪽 김소종 스탈린의 철학사상 共产圈研究论业 1988 한국共产圈研究协议会 25쪽 제2령. 자연과학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경제발전 법칙은 전제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독일 사람들을 비판했던 막스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 이 도식성과 막스의 역사파악의 비약 사이에는 엥겔스의 유물론적 역사파악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이삼열에 의하면 엥겔스는 막스의 정치 경제학 비판을 소개하면서 유물론적 역사파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 발전의 영업한 서문에서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엥겔스는 즐겨 쓰지는 않았지만 이 표현은 레닌과 플레하노프 등에 의해 사적 유물론이란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98 이삼열 막스와 역사 철학의 문제 126쪽 참조. 이로부터 막스가 말했던 인간 사이의 유물론적 연관성이 역사발전 5단계설로 비약될 단초가 마련되었다. 물론 막스뿐만 아니라 엥겔스도 자신들의 이론에 대한 교조화를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유물론적 역사파악의 방법을 매우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92페이지 99 유익을 128쪽 참조. 플레하노프의 질문에 대한 답신에서는 역사 발전에 대한 자신들의 분석은 유럽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유럽 근대를 세계사의 표준으로 인식하는 발전사관과 유럽 중심주의가 혼재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유물론적 역사 파악의 합리적 핵심은 정치 경제학 비판의 서문에서 보이는 역사인식의 방법이며 그 철학적 기초는 자연과 인간의 통일이라는 범주이다. 생산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특정한 사회적 발전 단계 위에서의 생산을 말하는 것이다. 카톡 하나 나왔는데 더 많이 녹음되네. 우정들 카톡. 여자 아니야. 사회적 개인들의 생산 일반은 하나의 추상이다. 생산 일반의 유효한 규정들이 분명히 분리되어야 하는 까닭은 통일성, 이 통일성은 주체인 인간과 객체인 자연이 동일하다는 것으로부터 이미 도출된다. 93페이지 100 칼막스 최인호요 정치경제학의 비판을 위한 기본 개요의 서술 막스 앵겔스 저작 선집이 박종철 출판사 1992 445조 특정한 사회적 발전 단계에 있는 현 사회는 생산 양식이라는 지엔시의 결과물이다. 현 사회는 경제적 토대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만 올바르게 파악된다. 당대의 생산 양식은 당대의 자연과 인간의 통일 양식이다. 그런데 경제적 토대는 그 자체로 자연 법칙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인의 구체적 실천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현 사회 또는 역사적 현재는 생산 양식이라는 전사, 지엔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역사는 노동시간의 역사이다. 역사는 노동시간의 역사이다. 이 노동시간의 역사에서는 주체의 범주화가 필연적이다. 매 시대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구성되는 생산 양식에 의해 그 시대의 산업적 토대가 규정되고 의식 등 그에 조응하는 상부구조의 재형태가 자리잡는다. 이때 생산 양식은 매 시대의 성격을 규정하는 본질적 요소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개인적 생존을 유지하며 나아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자연과의 통일을 이루려 한다. 노동은 인간과 자연을 통일하는 매개체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스탈린은 경제법칙을 자연법칙처럼 객관적인 규율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개인의 구체적 실천의 가능성을 거의 없애버렸다. 그럼으로써 역사라는 노동적 시간성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주체성의 범주도 거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그런 주체성의 상실은 막스가 제시한 역사 파악의 방법을 도식화시키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스탈린은 역사 유물주의에서 사회 역사 발전 규율의 객관성을 자연 규율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그 진리성을 주장하고 사회주의 사회에 특유한 경제 규율도 제시했다. 101번 94페이지 101번 김소중 스탈린의 철학사상 6조 3조 이 이데올로기에서 인류사는 원시 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5단계로 통일되었다. 이 공식을 통해 인류의 역사는 일종의 자동 발전 과정이 되었다. 인류의 전사,全史가 5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나아가 개별 민족사들을 그 괄호 속에 넣어야만 한다는 사고는 많은 문제를 낳았고 식민지 민족 회복 운동에서 숱한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운동에 드리워진 또 다른 식민성의 그늘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외견상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생산력에 대한 긍정이라는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막스의 입장에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에 선행하는 근대세계의 필연적 과정이다. 이에 대한 막스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50분까지 녹음이 가능하네. 모든 인간 역사의 제일 전제는 당연히 살아있는 인간 개인들의 생존이다. 그러므로 최초로 확인되어야 할 사실은 그 개인들의 신체적 조직과 신체적 조직에 의해서 주어진 그 밖의 이건 무슨 글자야? 자연과의 관계이다. 모든 역사 서술은 이 자연적 기초들 및 역사 진행 속에서의 인간들의 행동에 의한 이 지연적 기초들의 변모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102번 94페이지 102 칼막스 최인호역 독일 이데올로기 197쪽 즉 사회주의를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근대화로의 자본주의적 접근을 극복하려는 사회주의 대안적 임론은 그 선의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심주의를 공유하게 된다. 스탈린의 역사 발전 5단계로는 결국 세계 사회주의 운동사에서 러시아의 일국 사회주의론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였다. 스탈린의 중앙아시아의 민족 정책의 경험은 소련 극동 정책의 기원이 되었고 조선혁명운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는 대러시아 민족주의의 다른 표현에 불과했다. 103번 95페이지 103번 박노자 후발주자의 식민주의 구소련의 주변부 1930 내지 40년대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일제하의 조선 연세대학교 국악연구원 2006 참조 1930부터 40년대 소련의 민족정책은 오늘날 또 다른 식민주의로 비판되고 있다. 러시아 거주 한인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에 대하여 김태준의 질문에 박헌영은 세계혁명의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104번 95페이지 104 김용직 김태준 평전 일지사 2007 303쪽 참조 김태준과 박헌영의 대화는 당시 조공그룹이 이념형 사회주의와 권력형 사회주의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하에서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구별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국내의 사정이나 투쟁 방향과 코민테른의 입장이 대립될 때마다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코민테른은 1920년 초 중국 공산당에게 민족 부르주아지와의 합작, 즉 국공합작을 강요했다. 105 95페이지 105由经过陈独秀与莫斯科的恩恩怨怨福建人民出版社2006 94 내지 101쪽 참조 중국 혁명도 초창기에 코민테른의 노선에 의해 좌우되면서 진덕수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1927년 5월 스탈린은 무한의 국민당 정부가 반동적 태도를 보일 무렵에도 중국 공산당원은 반드시 국민당과 그 혁명정부에 참가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장개석의 반공 쿠데타로 국공합작이 결렬되자 스탈린과 코민테른 지도부는 자신들의 노선이 옳았으나 중국에서 그것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했다. 106 95페이지 106 샹칭 임상범역 코민테른과 중국혁명 관계사 고려원 1992 128쪽 참조 이런 태도는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시인했던 레닌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었다. 107 벤자민 1 슈워츠 권영빈역 중국 공산주의 운동사 형성사 1989 113 내지 121쪽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인식이나 제기가 거의 없었다고 보여진다.
코민테른이 중국에서 보였던 조직, 전술상의 오류와 한계는 조선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코민테른 내부의 혼선으로 인해 조선공산당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중국 공산당보다 심했다고 할 수 있다. 96페이지 108 최규진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신간회 정책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7 272쪽 참조. 스탈린의 소련 군정은 해방 조선에서 국내의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조선 공산당이 재건되었을 때 신뢰하지 않았다. 국내 기반이 거의 없어서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자, 不知所从来로 불렸던 백구에 대한 해석 96페이지 3.1운동 이래의 라오 독립투사 심산 김창숙은 해방전국에서 김일성을 이렇게 표현했다. 김창숙? 김일성이 집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탈린의 선택이었다. 110에 대한 해석 96페이지 110 김국호 평양의 소련 군정 한울 2008 122쪽 참조.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 박헌영을 비롯한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한 번도 비판한 흔적이 없다. 김태수는 이 김일성의 인간됨에 대한 평가를 했다가 이를 취소한 적이 있었을 뿐이다. 레닌주의의 긍정성과 스탈린주의의 부정성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을 이념형 사회주의가 정치적으로 패배했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념형인 사회주의가 정치적으로 패배했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레닌주의의 긍정성과 스탈린주의의 부정성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 이념형 사회주의가 정치적으로 패배했던 중요한 원인.